네, 여러분 오늘 페이지 164페이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 보시면 현종부터 한번 보도록 합니다. 어제 7대 목종까지 했죠? 오늘 8대 현종이 되겠습니다. 자, 지방통치제 완성이죠. 성종 때가 중앙이 완성이니까요. 자, 지방제도 개편 1번에 지방행정제도 정비. 성종 때 10도 동그라미.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10도도 중요하지만 5도 양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 5도 양계로 정비하고요. 세부행정 단위로 4도부 밑줄. 도부는 군사지역이에요. 군사지역. 그다음에 팔목. 그다음에 경기제. 이 경기제가 그러면 오늘날 경기도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및 군현제로 완비하였다. 한마디로 이건 뭐야? 지방을 정비하였다. 4도부, 팔목, 경기제 좀 알아두시고요. 1018년에 현종 9년에는요. 5도 양계 체제를 바탕으로 경, 목, 도호, 군, 현, 진이라는 군현제의 기본 골격을 완성하여 4도부, 팔목, 56, 지주군사, 밑줄, 계속 밑줄이야. 4도부부터 밑줄이에요. 4도부, 팔목, 56, 지주군사, 그 다음에 28진장, 그 다음에 20현령으로 두었다. 요거만 알아두시고 9급에서는 나올 수는 없는데 7급에서는 좀 세부적으로 나오니까 여기까지 파악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1024년에는 개경을 확정하여 5부 35방 314리로 정했다. 자, 이번에 향리직의 정비. 1018년 9년제를 정비한 후 각 9년에 호장 등 향리의 정원을 규정하고 향리의 공복을 제정하였으며 1022년에는 장의 명칭을 9년에서 뭐로? 호장, 그 다음에 향, 부곡 등에는 장으로 간소하였다. 그 향리들을 이제 뭘 만들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공복을 제정했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향리들 공복. 그러니까 향리들도 이제 옷 입을 수 있는 거지. 그 등급에 맞춰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의 실세라고 하는 향리의 등급을 매기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방을 정비하는 현종의 하나의 업적이 되겠다. 자, 2번 보세요. 주연공고법. 향리자제에게 뭘 허용했다? 과거 시험을 허용했다. 그러면 주연공부법하고 주연공고법은 구분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주연공부법은 뭐다? 공무를 납부하기 위해서 세금 거는 방법이지만 주연공고법은 이거는 걷잖아. 과거할 때 걷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과거 시험과 연관이 있는 내용이 되겠다. 주연공고법. 3번에 거란의 침략 이후에 무슨 대책? 전후 대책. 1번 거란의 2차 침입 이후에 2군을 창설. 2군 동그라미. 어제 했죠? 2군이 먼저야? 6기가 먼저야? 6기가 먼저고 그 다음 2군이지. 2군을 창설하여 왕실 호위를 강화하였다. 거란의 3차 침입 이후에 왕가도 사람 이름이에요. 왕가도에게 나성 밑줄. 나성을 축조하게 하고 간목 양마법을 실시하여 군마를 양성하였다. 이 파트는요 대외관계 파트 뒤에 따로 있어. 세부적으로. 지금은 현종 때 누가 침략하고 있구나, 거란이 2차 침략을 했구나, 거란이 3차 침략을 했구나 라는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3번에 편찬사업. 현종 제6기에 거란의 침략에 대한 격퇴를 기원하기 위해 밑줄 초조대장경을 조판하였다. 첫 번째 대장경이죠. 그렇죠? 초조대장경. 그 다음에 최양, 그 다음에 김심원, 황주랑 등에게 7대실록. 왜? 지금 무슨 왕이니까? 8대 현종이니까 현종이 살아있을 때는 현종실록 만들 수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뭘 만드는 거야? 7대 실록을 만들게 되고요. 자, 4번에 불교진흥. 성종 시기 때 폐지되었던 연등의 팔간회가 다시 이때 부활하게 된다. 그러니까 성종 때 연등의 팔간회 폐지 자체가 불교 탄압이 아니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폐지를 했던 거고요. 다시 8대 연종 때 다시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거를 부활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법상종의 본찰이었던 현화사 밑줄. 그래서 광종 때 대표적인 절 귀법사. 광종의 기억, 귀법사의 기억. 그 다음에 현종 때 대표적인 절, 그렇죠? 현종의 히읗, 현화사의 히읗. 그렇죠? 암기 팁 하나 알려드렸고요. 현화사 같이 좀 알아두시고. 5번에 사회시책. 여기는 뭐 잘 나오진 않는데 밑줄만 치고 넘어갈게요. 주창수련법. 의창을 확대하여 흉년시에 빈민구제용으로 미곡을 각 주에 창고에 비축해 놓았다. 어려울 때마다 푸는 거지. 그치? 예. 그 다음에 면군 금고법. 노부모를 봉양하는 정남. 정남은 이제 16세 이상의 남자를 얘기해요.
정남은 정남에게 군역을 면제하거나 이제 그 바깥에 멀리 변방으로 가는 거 외직을 피해 주기도 하였다. 자, 그다음 덕종이죠. 덕종은 여러분 나온다면요 아마 그 1번과 2번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덕종. 자, 국자감시. 국자감이 뭐야? 고려 국립대학이잖아. 그치? 국자감. 국자감에 즉위년에 처음으로 예부시의 예비시험으로서 해당하는 국자감시를 설치하였다. 국자감시 말로 하면 2차 시험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 과거 시험 할 때 배울 거야. 그래서 국자감에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시험을 설치하였다. 자, 2번 별표. 제가 어제 대외관계 할 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현종 이후 때 뭘 완성한다? 천리장성을 축조해가지고 완성한다는 건데 정확히 말하면 현종 이후지만 현종 때는 포함되진 않아요. 덕종 때부터 만들어가지고 그다음 10대 누구 때까지입니까? 정종 때 완성되는 건데 자 유소에게 명하여 1033년부터 압록강 어귀에서 동해안의 도련포에 이르는 천리장성을 쌓기 시작 동그라미 시작하였고 그 다음에 3번에 전시과 개정 보세요. 1034년 전시과 제도를 개정하였으나 그 내용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마지막 문종 때 경정전시과로서 전시과가 끝났다라고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지. 그치? 네, 뭐 자세한 내용은 경제사에서 배운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10대 정종 보세요. 이때 완성하는 거지. 1044년 덕종이 쌓기 시작한 천리장성을 완성하였다. 완성 동그라미. 덕종 때부터 쌓기 시작해서 정종 때 완성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3번에 사회시책. 1039년 노비종모법을 제정하였다. 노비종모법. 그 자식의 신분이 누굴 따라가는 겁니까? 엄마를 따라가는 거지. 근데 엄마를 따라가는 건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노비종모법이 시행됐을 때는요 이제 이런 거지. 이런 결혼 형태가 많았을 거예요. 분명히 천민 남과 일반 평민 여가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을 거야. 여기서 자식이 나오면은 이 자식은 엄마 쪽 신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종자가 딸을 종자잖아. 그래서 엄마 쪽을 따라간다. 왜냐면은 국가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천민의 숫자 대표적으로 천민은 노비가 있잖아요. 노비의 숫자보다 일반 평민의 숫자를 더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게 누구의 입장입니까? 국가의 입장이야. 나라의 입장이야. 왜냐면 국가 입장에서는 평민이 많아야지 이 사람들 모두 내고 세금도 내고 모두 지고 군역, 군대도 지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이 부여될 거 아니야. 의무가 생길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뭘 늘리려고 한다? 평민을 늘리려고 한다. 예전에 시험 문제에서 국가 입장에서는 노비, 천민의 숫자를 늘리고자 한다는 보기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전혀 상관없는 얘기지. 그치? 예. 평민의 수를 계속 늘리고자 한다. 제일 중요한 거는 조세의 문제. 또 하나는 군역의 문제를 해결할 대상들이 필요한 거지. 그치? 예. 국가 해준 것도 없으면서 너무 부정적인가요? 예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뭐지? 국민연금하고 이제 그 국민건강보험료 있잖아요. 이제 수익이 생기면 그걸 내야 된단 말이야. 내자도 이제 이제 첫 직장 딱 들어가서 이제 학교 생활하면서 이제 나 내려고 하니까 겁나 아까운 거야. 드는 생각이 국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나한테 들어가나. 당연히 이제 국민의 의무로서 내야긴 내야 되는 건데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는 많이 벌진 않았으니까 교사 월급은 얼마 안 된단 말이야. 사실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 국민연금하고 뭐 건강보험 하면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나오잖아. 합쳐가지고 그러면 그게 엄청 아까운 거야. 그러면 이걸 이렇게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지. 평소에 뭐 이렇게 뭐 맛있는 거 먹을 때 10만 원씩 쓰다가 막상 세금 내려고 하는 게 돈이 아까운 게 세게 돈을 세는 거야. 이제 야, 10만 원이면 10달이면 100만 원인데 막 이렇게 세게 생각하는 거지. 그렇지? 네. 여러분 세금은 내야 되는 게 맞죠. 정확히 명분이 내고 자기 권리를 찾는 게 맞는 거지. 그렇지? 네. 그래도 아까운 거는 틀어보면 사실이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거기서요. 정정까지 말씀드려서 노비종모법 좀 알아두시고요. 자, 또한 1046년에는 직역으로 받은 토지에 대해서 장자상속법을 제정하여 적서의 구별을 명하였다. 사실 중요하진 않은데 그냥 장자상속법 밑줄만 치세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돼. 고려가 장자 중심으로 뭔가 재산을 분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별로 이건 의미가 없어. 일시적으로 실시되고 그는 없어지긴 하는데 고려는 여러분 우리 사회사 시간에 배우겠지만 집안 내부에서 남녀 간의 평등이 엄격하게 이루어졌던 시기예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내가 말해서 아들과 딸이 있어. 딸이 내가 부모로서 내가 죽을 때 재산을 나눠줄 거 아니야. 나눠주는데 내가 아들한테 더만 줬다? 딸이 자기 오빠일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잖아. 고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나는 딸인데 왜 가서 자식으로서 왜 아들한테만 뭐 돈을 더 많이 주냐, 재산을 더 많이 분배하냐, 이런 경우도 많아. 근데 그랬을 때 여자가 승소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집안 내부에서 남녀 간에 굉장히 균등이 이루어졌던 게 언제라는 거야? 고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장자상속법은 크게 여러분들 그냥 정종의 정책으로만 기억해 주지 고려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야. 알겠죠? 예. 자, 문종 보세요. 문종은 중요하죠. 문종. 고려 11대 왕인데요. 그러면 초반에 우리 고려 전기 때 중요한 왕도 체크해 봅시다. 첫 번째 태조 왕건, 그 다음에 4대 광종, 6대 성종, 중앙통치제 완성, 유교정치의 확립, 8대 현종, 지방의 완성, 그 다음에 11대 문종이야. 이 사람이 왜 문종이냐면 문종이라고 하는 그 묘가 붙는 거는요, 이 왕조 고려라고 하는 왕조, 물론 조선도 문종이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 시기 왕조 때 가장 문화적으로 융성했던 시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문자 써가지고 문을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문화적인 발달을 분명히 이뤄내는 왕이 문종이라는 거죠. 실제로 조선세종 같은 경우는 뭘 이어받아서 아버지였던 세종대왕의 그런 문화적인 업적을 이어받아가지고 문화적인 그런 성과를 많이 이뤄내게 되거든. 근데 고려 문종도 그런 맥락에서 많은 문화적인 발달을 이룩한 왕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자, 1번에 공음전 지급 별표, 경정전식과도 별표, 특별한 공로자와 오품 이상, 오품 이상이 고위관료잖아, 그렇지? 오품 이상의 고위관료에게 공음전을 지급하였으며, 공음전 왜 쓰세요? 세습 가능. 자, 국가로부터 공음전이라는 땅을 부여받았습니다. 땅을 부여받았는데 이 땅을 이제 누구한테 세습할 때 세습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이거는 내가 죽더라도 공음전은 국가에 반납하지 않습니다. 세습하게 되는 거야. 알겠지? 네, 세습 지급하였으며, 전식과로 분급할 토지가 부족해지자 현직 관리의 중심으로 지급 규정을 마련한 경정전식과가 시행되기도 하였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전식과 경종 때 시작했다 그래서 시정전식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종 때 한번 고쳤다 그래서 고칠 개자 써가지고 개정전식과, 마지막 문종 때 실적으로 이제 마지막 전식과를 보는 건데 이게 마지막 경정전식과. 요 정도만 알아두시고 경제사에서 좀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사회시책 보세요. 1번에 동서대비원의 정비. 개경에 동서대비원을 설치하여 빈민을 구제하였다. 이거 그거죠. 좀 병원 같은 것이죠. 병원. 오늘날 얘기하면. 그렇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개경에 2개 설치한 거야. 동쪽에 하나, 서쪽에 하나. 시험 문제에서 동서대비원은 개경에 하나, 서경에 하나 설치했다면 틀려. 알겠지? 동서대비원 요 염두에 두시고. 자, 이번에 제면법과 답헌손실법의 정비. 제면법은 말 그대로 그 죄가 있었을 때 뭘 면제해 주는 거야? 세금을 면제해 주는 거 아니야? 조세를. 그렇지? 성종시기에 만들어진 제면법을 손질하고 답헌 손실법을 어떻게 하였다? 보완하였다. 자, 답헌 손실법. 관리가 직접 그쪽 지역을 답사하고 탐험해서 풍년과 흉년의 손실을 판단하는 거야. 그럼 내가 관리해요. 내가 뭐 하는 거야? 내가 세금 거는 관리야.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1분 단족이 왔어. 1분 단족이 와서 내가 뭘 걷어? 세금을 걷어요. 세금을 걷을 때 이쪽이 풍년인지 흉년인지를 내가 판단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이 있다 없다.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해서 이제 이쪽 쪽에서 세금을 내가 걷을 때 이쪽에 내가 친한 농민이 있어. 그러면은 올해가 예를 들어서 흉년이야. 올해가 이제 올해서 풍년이야. 풍년이면은 세금을 좀 풍년치 많이 걸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친하다는 이유로 좀 흉년치 세금을 걷는 거지. 근데 내가 2분 단적이 왔어. 여기 농민하고 내가 좀 안 친한 농민이 있어. 올해가 누가 봐도 흉년인데 뭘 걷는 거야? 풍년치 세금을 걷는 거야. 이렇게 관리들의 이제 그런 부정이 여기에 개입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이게 고치게 되는 게 세종대왕 때 이걸 뭐로 고치게 되는 거야? 공법으로 뒤에 고치게 되는 건데, 그건 자세한 얘기는 경제사에서 하기로 하고, 어쨌거나 이게 이런 부정을 가질 수 있다. 관리들의 뭘 가질 수 있다? 부정을 가질 수가 있다. 자, 그럼 우리 페이지 어디입니까? 페이지 166페이지 맨 위에 양가로 2번의 사회시책 동서대비원의 정비 보고 있다. 166페이지 거기에 2번 보시면 방금 했던 내용이 답헌 손실법이 되는 거죠. 자, 거기다 하나 쓰시긴 쓰셔야 돼요. 이걸 이제 고치는 게 누구라고요? 조선 세종이라고요. 조선 세종. 누구라고? 조선 세종 때 답헌 손실법을 손보게 되는 거지. 그렇죠? 예. 자, 그 아래 보세요. 삼복제. 이제 이른바 우리는 삼복제보다는 우리한테 시험 문제에서 삼심제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자, 밑주십니다.
사형수에 대해서는 3번 심사해요. 왜? 사형수가 여러분 하면서 그 사람한테 사형 선고를 죽음을 내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3번의 재판을 한다는 거지. 3번 심사하여 판결하도록 하고, 죄인을 신문할 때는 이른바 그 법관이 몇 명 들어가는 거야? 1명이 법관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3명의 형관이 입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삼원신수법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자, 그래서 사형수에 대한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서 3번 재판하는 것을 우리 흔히 삼심제라고 얘기하는데, 또 삼복제라고 얘기하죠. 자, 실시한 왕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고려, 문종, 그 다음에 조선, 세종, 조선, 영조가 되겠다. 그래서 사형수에 대한 몇 번 재판? 3번 재판. 요 왕들 고려, 문종, 조선, 세종, 조선, 영조, 이렇게 잘 나오는 왕들이죠. 그렇죠? 네. 이거 좀 알아두시고요. 자, 4번에 전품제의 규정. 토지 비육도에 따라서요, 불역전, 이력전, 제역전에 3등급 전품제를 마련하였다. 이게 이제 삼품제라는 표현도 쓰긴 하거든요. 줄여가지고 삼품제 쓰는 건데, 이른바 이제 불역전은 뭐예요? 쓸 수 없는 땅이 땅이야? 쓸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땅이 가치가 없는 거잖아. 불역전은 뭐냐면요, 최소한 이제 2년 이상은 쉬어야 되는 땅이야.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올해 농사를 지었어. 그럼 내년도 쉬어야 되고 그 다음에도 쉬어야 돼. 되게 할 때마다 굉장히 힘든 땅이지. 지력을 그만큼 회복할 때 오래 걸린 땅이야. 그게 불역전이고요. 일역전은 1년 이상은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올해 농사를 지으면은 그 다음에는 무조건 쉬어야 돼. 이게 일역전이고, 그 다음에 제역전은 뭐가 되겠어? 매년 농사 지을 수 있으니까 제자가 다시 제자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매년 농사 지을 수 있는 거 뭐라고 한다? 제역전이라고 한다. 다시 한번, 불역전은 몇 년 이상? 왜 안 쓰고 있어 다들? 2년 이상. 그렇죠? 그러니까 1년 농사를 지면 2년 동안 쉬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농사 짓고 나서 2년 동안은 다른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 다음에 일역전은 말 그대로 1년은 쉬어야 돼요. 1년은. 그러니까 한 번 농사 짓고 그 다음에 쉬고, 그 다음에 농사 짓고 그 다음에 쉬고, 그 다음에 이제 제역전은 매년 농사 지을 수 있는 그거예요. 보세요. 그러면은 제역전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야? 비옥한 땅인데, 비옥한 땅이라는 거지. 근데 제역전이 뭐냐면 고려 시대 때 들어와서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 이게 뭐가 가능해졌다는 거야? 일부 지역에서는 연작상경이 일부 지역 꼭 써야 돼. 일부 지역에서는요, 연작상경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제역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지. 자, 연작상경이 뭐냐면 매년 연달아서 뭘 짓는다는 거야? 박갈경자잖아. 매년 연달아서 쉬지 않고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포인트는 일부 지역이야. 일부 지역. 알겠어요, 여러분? 이게 완전히 연작상경이 가능해지는 거는 조선시대입니다. 모든 지역에 쉬지 않고 계속 농사 지을 수 있는 게, 그만큼 농업 생산력이 발달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걸 조선시대라고. 그러니까 포인트가 일부 지역이야. 뭘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 제역전을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지. 알겠지? 연작 상경이 가능해진다. 어디에서만? 모든 지역 하면 틀려? 일부 지역이야. 일부 지역. 알겠지? 네. 이것도 역시 경제사에서 한번 볼 기회가 있을 거고요. 자, 전품제까지 말씀드렸고, 몇 등급으로 한다? 3등급. 근데 조선은 몇 등급이야? 조선은 여러분 세종 때 전분 6등법이라 그래가지고 조선은 토지의 비옥도를 6단계로 구분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려는 몇 등급이라는 거야? 3개 등급이야. 불역전, 일역전, 제역전. 하지만 조선은 몇 등급? 땅의 등급을 몇 등급? 6등급. 그러면은 제일 좋은 땅이 1등전이 되겠죠. 그냥 여기 1등전. 그리고 제일 안 좋은 땅이 몇 등전이 되겠어? 6등전이 되겠지? 이게 바로 어디라는 거야? 이게 조선이라는 거야. 조선은 몇 등급? 6등급. 고려는 몇 등급? 3등급. 알겠죠? 네, 구분하셔야 되게. 토지의 등급, 비옥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성적순을 자르는 거 아니야? 성적이 제일 좋은 1등, 그다음 6등, 고려는 몇 등, 1등부터 몇 등, 꼴등이 몇 등, 3등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불교장이요. 비보사찰이었던 흥왕사 동그라미. 흥왕사를 창건하고 두 아들이었던 대각국사 의천과 승통도생을 이른바 출가시키는 등 불교를 장려했다. 여러분 가끔씩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 질문 같은 거 이제 제가 받아주잖아요. 받아줄 때 이제 수험생들이 이제 와서 그런 거 물어봐. 선생님, 승통과 도생 중에 어떤 게 이름입니까? 도생이 이름이에요. 승통은 그 일종의 그런 관직명 같은 거야.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대각국사가 그거잖아. 관직명이고 의천이 이름이잖아. 그러니까 승통이 이름이 아니야. 알겠지? 도생이 이름이야. 도생. 승통, 도생을 출가시키는 불교를 장려하였다. 자, 남경 설치. 자, 남경. 자, 고려의 여러분 이제 행정구역을 보면요. 우리 아까 배웠지만 삼경, 사,
도부, 팔목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언쟁 때야? 지방의 완성, 현종이죠. 그리고 성종 때 뭐 있었어요? 처음에 10도로 갔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이 10도가 현종 때 뭐로 바뀌는 거야? 5도 양계로 가지.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하고 이거를 막 구분이 안 돼. 이게 뭐야? 이건 뭐고 이거 뭐 구분 안 되잖아. 뭐냐면 여러분 이게 더 큰 개념이야. 이 전국을 5개로 쪼개고 그 안에 군사지역으로서 뭘 설치했다는 거야? 양계를 한 건데 그 5도 양계가 큰 안에 봐봐. 이게 내 손바닥이 5도 양계야. 여기 완전 여기 다 지뢰밭이야 지금. 여기 다 지뢰밭이야 지금. 여기 봐봐. 내 손바닥이 5도 양계야. 5도 양계면은 이 5도 양계에다가 4개의 뭘 설치한 거야? 도읍을 설치한 거야. 이렇게 4개 도읍. 그리고 중요한 세 개것이 뭐? 서울이잖아. 서울을 하나, 둘, 3개를 설치한 거야. 그 안에를 또 몇 개를 중요한 목을 설치한 거야? 8개의 목을 설치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큰 개념이야. 이거 안에 세부적으로 점 하나, 둘, 셋, 군사지역 점 하나, 둘, 셋, 넷, 중요한 8개 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른바 이게 큰 개념이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거고. 그래서 5도 양계. 그 다음에 여러분 이른바 여기다 뭘 파견합니까? 12목을 설치하고 여기 뭘 파견하지? 지방관을 파견하잖아. 누구의 건의로? 최승로의 건의로 이제 배웠잖아. 배웠는데 자 봐봐. 여기 봐봐. 외우지 말고 봐봐. 12목이지? 4하고 8 더해봐. 그래. 여기 이렇게 분화된 거야. 알겠어요? 봐봐. 여기 10이니까 여기 분화된 거야. 그치? 이러면 좀 여러분들 좀 세부적으로 보니까 좀 암기가 좀 덜하긴 하겠지? 그치? 여기 분화된 거고 이제 전체를 뭐로 구성했다? 5도 양계로 구성을 했다. 그래서 도읍을 하는 거는 군사지역. 양계도 똑같이 붙은 지역 군사지역. 그렇죠? 요 삼경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삼경. 자, 요 삼경은 여러분 이겁니다. 자, 수도, 개경. 어디를 중시할 것? 서경을 중시할 것. 서경.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가 동경이야. 그다음에 동쪽에 있는 서울이라고 해서 동경이라는 건 경주를 얘기하는 거야. 신라의 경주. 근데 여러분 이 동경이 그 뒤에 이 동경이요. 이렇게 남경으로 바뀝니다. 그 남경은 뭐냐면 저 남쪽이 아니라 개경의 바로 남쪽이라 그래서 조선의 수도.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서울. 그러니까 한양을 얘기하는 거야. 당시 서울은 개경이었으니까 한양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한양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삼경도 개경, 서경, 동경이었지만 그 뒤에는 삼경이 개경, 서경, 남경으로 바뀐다는 거야. 어느 왕 때? 좀 배우고 있는 문종 때. 근데 여러분 이 남경이요. 남경 설치는 이때란 말이야. 문종 때인데 이거를 조금 더 크게 개편해가지고 남경, 개창, 도감으로 뒤에 설치하는 왕이 있어요. 어느 왕 때야? 이게 숙종입니다. 숙종. 그러니까 남경 설치는 문종. 남경 개창도감은 누가 되겠다? 숙종이 되겠다.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거. 그래서 이른바 지방행정제도 한번 정리를 해봤다. 남영아, 그 쉬는 시간 미안한데 가면은 그 휴지에다 물 묻혀가지고 여기 한 번만 닦아줘라. 이 마이크 선만. 알겠지? 그리고 조기현은 나 이거 바닥 한 번만 좀 이따 이거 한 번만 좀 정리 좀 해줘. 자, 그 다음에 뭐 봤지? 남경까지 봤지? 밑줄. 그래서 남경 설치. 문종 21년에 당시 양주로 불리던 서울 지역에 남경을 설치했다. 이후 남경은 잠시 폐지되었다가 수종 때 뭐로 바뀐다? 남경 개창도감으로 다시 설치가 되었다.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별표 사학의 용성. 사실 문종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공업전 지급하고요. 사학의 용성이 제일 중요한 거야. 요거. 자, 사학은 뭡니까? 사학은 뭐야? 사립, 학교, 사교육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최충이 뭐로 은퇴한 이후에 문화시중으로 은퇴. 문화시중은 고려의 수상이에요. 좀 더 배울 텐데. 문화시중으로 은퇴한 이후에 구제학당이라 그래서 9개의 그런 그 학문을 배우는 9개의 과목을 배우는 구제학당을 만든 거야. 구제학당. 최충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유명한 별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 별명이 해동
증자하면 의자왕. 해동 증자하면 의자왕. 이 사람 해동 공자예요. 그러니까 되게 똑똑하고 굉장히 유식했던 사람이라는 거야. 네, 동쪽의 공자라고 불릴 만큼이나. 근데 이제 해동 공자라고 불렀던 최충이요. 자기가 국무총리였던 거지. 문화시중이었으니까. 문화시중에 있다가 물러난 거야. 물러나면서 학교를 세운 거야. 그 학교 이름이 구제학당이에요. 근데 이 구제학당은 최충이 죽고 나서 최충의 호를 붙여가지고 문헌공도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자, 우리 이순신 장군의 호가 충무공이지. 그 충무공이 죽은 다음에 붙여지는 그분의 호잖아요. 똑같은 거야. 최충이 죽고 나서 문헌공이라고 하는 호가 붙여졌어요. 그 문헌공도라고 하는 건데 이 구제학당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리게 된다는 거지. 왜 많이 몰리게 되냐면은 자 이겁니다. 구제야 구제. 구제가 뭐냐? 9개의 과목이라는 거예요. 몇 개의 과목? 9개의 과목. 그래서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9개의 강좌를 특강으로 설치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9개의 과목만 여러분 공부하게 되면 무조건 과거 시험에서 완벽할 정도로 그 내용이 커버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런 거지. 여러분들 이제 우리 10월 달에 국가 추가 채용 있잖아. 12월 달에 지방직 추가 채용 있잖아. 있는데 그거 대비해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오늘부터 10월 달 추가 채용까지 9개의 특강을 테마를 담을 겁니다. 한국사 9개 테마.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 맞으면은 무조건 여러분들 붙을 수 있어요. 9개 깔았어. 깔았는데 깔아가지고 쪼자작 진행을 했는데 시험을 딱 10월 달에 봤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 9개 그대로 나온 거야. 그런 식으로 9개의 전문 강좌를 만들어가지고 과거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붙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것만 들어가면 무조건 과거 시험 다 붙는 거야. 합격자가 뭐 확률이 뭐 거의 뭐 90% 이상? 10명이 여기 들어가면 9명이 뭘 배출되는 거야? 관리로 배출된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 엄청나게 몰렸단 말이야. 그러면은 구제학당이 여러분 뜬다는 건 반대로 뭐가 죽는다는 거야? 관학교육.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하면 공교육이지. 그 당시로 얘기하면 공교육이 쇠퇴할 수밖에 없겠지. 그 공교육을 당시 상징하는 관학교육을 상징하는 게 뭡니까? 국자감이잖아. 그러니까 국자감 교육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때 구제학당을 포함해가지고 이제 이른바 반대에 있었던 그 추가적으로 그 11개 학교가 더 추가가 되는데요. 이 11개 학교를 더 우리가 이제 추가해서 이거를 사학 12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사교육 몇 개? 12개.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른바 구제학당, 그 나머지 11개 학교를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사학 몇 도? 12도라는 표현을 쓴다. 그럼 이제 이게 뜬다는 걸 결국 다시 한번 뭐가 죽는다는 얘기가 똑같다. 국자감을 죽는 거와 똑같다. 근데 왜냐면요. 국자감이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국자감에는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커리큘럼이 있어요. 제일 좋은 학부. 앞으로 배울 거야. 두 번째 학부. 세 번째 학부. 이건데 오늘날에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졸업하면 뭐 올라가? 2학년 올라가지. 2학년 올라가면은 3학년 올라가고 4학년 졸업하면 5학년 올라가고 그러잖아. 근데 국자감에서는 여기를 졸업하면 여기를 졸업하면 여기 졸업하면 여기가 아니라는 얘기야. 이 각각의 커리큘럼을 들을 수 있는 등급이 내가 세 번째 커리큘럼을 들으려면요.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의 관직이 7품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7급 공무원 이상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두 번째 커리큘럼 조금 좋은 커리큘럼을 들으려면은 아버지가 5품 이상의 고위 관료여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가 5급 공무원이어야 돼. 올라가도 뭐야? 행정고시 붙어야지 5급부터 시작하잖아. 그거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제일 좋은 국자감의 제일 좋은 커리큘럼, 제일 위에 고지식 이거를 배우려면은 아버지가 3품 이상의 완전 최고급자 관료이지만 그 자제가 1급 커리큘럼을 들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자체가 국자감의 커리큘럼 자체가 내가 능력이 있어도 가까이 커리큘럼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당시에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당시 교복이 있진 않았지만 교복을 예를 들어볼게. 만약에 사학 12도나 또는 사학 12도에서 제일 으뜸이었던 구제학당의 교복을 입은 애들이 딱 지나가. 그럼 이제 지나가다 물어보는 거지. 야, 저 애들 어느 학교 교복이래? 야, 저거 구제학당 교복이래? 아, 저 새끼도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네? 수재들이네? 아모르 이그잼에 대한 애들이네? 이런 거지? 그치? 네. 근데 이제 국자관 교복을 입으면 딱 지나가. 야, 저거 어느 학교 교복이래? 아, 저 국자관 교복이래? 아, 저 새끼들 아버지 빼고 들어갔네. 아버지 등급의 결정.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뜨는 게 뭐가 뜬다는 거야? 구제학당이 뜰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 중에서도 이 12개의 학교를 사학 12도로 하고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최충이 만든 뭐였다? 문헌공도 또는 구제학당을 한다는 얘기야. 이게 바로 언제 시기다? 바로 이게 문종 때의 시기가 되겠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멸망해도
그러니까 뭐지? 그러니까 그 지구가 멸망해도 멸망하지 않을 두 가지. 뭐 그 네티즌이 얘기한 건데 하나는 바퀴벌레. 바퀴벌레 지구가 멸망해도 살아남는데 또 하나가 대한민국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사교육이라고 하더라고. 사교육은 비단은 고려 시대부터 시작된 건 아니었을 거야. 그러면 그 전부터 많이 있었을 거야. 근데 고려 시대부터 굉장히 활성화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날 같은 경우는 이제 뭡니까? 그 어떤 특정 지역 파락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런 엄마들의 치맛바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교육 제도가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대학 입시 제도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대학 입시 제도가 대한민국에서 개편되지 않으면요, 이 사교육은 사실 죽기가 힘들 거야. 사교육이 죽으면은 나 어떻게? 나 굶어 죽어야 돼? 나 결혼도 해야 되는데. 사교육은 여러분 사실 근데 너무 활성화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진행하는 게 좋은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고액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많은 이제 또 교육에서도 뭘 갖게 되는 거야? 빈익빈 부익부를 갖게 되는 거지. 그렇지? 예.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런 표현을 썼단 말이야. 어디서 욕난다. 개천에서 욕난다. 그래가지고 흔히 말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교라고 하는 S대학이 있잖아요. S대학 같은 거는 결국 우리 지방에서 막 그 뭡니까 그 부모님들이 농사 지어가지고 뼈 빠지게 일하셔가지고 그 자식을 농사 지어가지고 보내고 했었는데 요즘을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스카이라고 하는 명문대학을 가는 애들 보면은 결국 집안에서 그만큼 경제적으로 넉넉한 애들이 많이 배워가지고 그만큼 가는 경우도 많은 거.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어. 예. 그리고 이제 또 약간 좀 다른 얘기지만 그 뭐지 뭐 수능 전국 1등. 애들 예전 같은 거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뭐야 그 뉴스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공부하셨습니까? 딱 물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교과서만 봤어요. 무슨 개소리야 도대체? 그 말이 돼? 교과서만 보고 공부해가지고 S대를 갈 수가 있어? 근데 그건 그때나 지금이나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중요한 거는 저희 학교에서도 막 그 한 해에 제 모교에서도 제 고등학교에서도 한 해에 막 서울대학교 막 17명들 16명 보냈거든. 걔네들 다 나랑 친했단 말이야. 제가 물어봤더니 걔네들은 교과서 보는 한 명도 없어. 근데 뭐 인터뷰만 나오면 다들 막 기자가 시켰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지. 그렇죠? 네. 지금도 그런 인터뷰 보면은 그렇게 종종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애들이 있는 거지. 그렇죠? 네. 실제로 그 애들 보면은 책상에 교과서 없어. 그치 뭐 유명한 수능 사이트, 그치 뭐 이런 데 있잖아. 그런 데 보지 않습니까? 나도 거기 봤는데 뭐. 그렇죠? 네. 어쩌면 사학 시비도 좀 알아두십시다. 갑니다. 최충이 문화시중으로 은퇴한 이후에 구제학당, 그렇죠? 최충사 후에는 뭐로 바뀌었다? 문헌공도로 개칭되었고요. 개설하여 운영하자 정배걸, 문정 등의 인물들이 사학을 설립하여 이른바 사교육 12개가 융성하게 되었다. 그렇죠? 예. 자, 6번의 경정정식과 시행별표. 여기서 안 한다 그랬어요. 넘어가시고 7번의 기인선상법. 자, 기인은 뭐였어요, 여러분들? 인질제도였죠. 누구를 끌어올리는 거 아니었어, 기인제도? 근데 좀 성격이 좀 달라집니다. 기인을 반드시 밑줄 향리의 아들이었다는 규정을 없애고 임의로 지역에서 아무나 선상키라는 거는 올려보낸다는 거야. 선상이라는 거 올려보낸다는 거야. 올려보내게 하여 인질의 성격을 없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기인제도가 시행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나의 아들이 무조건 올라가야 돼. 근데 이제는 그 내 아들이 아니라 내 중에서 내 집에 사는 애 중에서 아무나 그냥 올려보내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더 이상 뭐의 성격이 없는 거야? 인질제도의 성격이 더 이상 강해지지 않는 게 되는 거죠. 아무나 올려오면 되니까. 그렇죠? 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인이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야. 네? 공사 동원돼가지고 이제 뭐 벽돌 같은 거 나르고 몇 년 동안 15년 이상 그거 해야 돼. 그렇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야. 그만큼 가서 올라가는 순간 내가 얘기했잖아. 몸짱이 되겠구나. 열심히 운동이나 해야겠다. 그런 취급을 받는다 얘기야. 기인이라는 게 힘든 얘기예요. 기인이. 그렇지? 다음 페이지 보세요. 12대 순종. 제가 고민했어요. 제가 2018년도 개정판 만들면서 순종을 넣을까 뺄까 막 고민했어. 했는데 딱 보니까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뭐라고 써 있습니까? 문종의 말아들로 1054년 태자에 책봉되었으며 문종이 승하하자 이때 즉위하셨고 어려서부터 병약하였고 결국 3개월 만에 돌아가셨다 라는 정도. 되게 순한 임금이셨나 봐요. 그렇죠? 순종이라는 그 묘를 받으신 거죠. 선종이죠. 선종 보세요. 자, 선종 1085년 송나라에서 불법을 당했던 아우의천. 그렇죠? 그러면은 뭐야? 그 순종과 선종은 다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야? 문종의 아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문종의 아들이 순종, 선종, 그 다음에 의천. 알겠어요, 여러분들? 방배웠던 왕이 누구야? 문종이잖아. 그러니까 문종의 아들이 순종인데 순종이 일찍 죽으니까 그러니까 순종의 동생이었던 누가? 선종이 왕위를 계승한 건데 그때 문종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누가? 의천. 그러니까 이거지. 정리해 보면 이런 거 외우지 마. 이런 거 안 나와. 누구의 아들, 누구 동생 이런 거 안 나와. 순종, 그 다음에 선종,
그다음에 이제 왕위에 오르지 못했지만 의천인데 이 두 명의 왕은 왕위로 올랐잖아. 다 형제란 말이야. 근데 이 의천은요. 아버지 문종이 가장 또 사랑했던 아들이기도 해요. 의천을 사랑했는데 의천이 이제 태어나거나 장성함에 따라 아버지 문종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 왜 안 좋아지냐면은 의천이 아버지가 그래. 내가 그냥 너 왕자 아니냐. 왕자 아니니까 평생 편안하게 살아라. 내가 다 해줄게. 했던 건데 아버지가 왕이니까. 근데 의천은 아버지 저는 머리를 깎을 거예요. 왜? 대머리가 최신 트렌드예요. 라고 해서 깎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제 정말 승려가 되고 싶었던 거야. 불교는 당시 최고의 그런 지식인들만 하는 거란 말이야. 우리 알고는 오늘날 종교가 다른 개념이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최고의 지식인이 되고 싶어요. 해가지고 그럼 너 진짜 되고 싶어?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에서 고려 최고의 뭐가 되라? 권위자가 되라 했던 건데 싫어요 아버지 저는 유학을 갈 거예요. 조기 유학을 가겠다고 아버지 얘기한 거야. 어디로? 당신이 어디로? 당나라. 중국이 최고의 유학지잖아. 중국이. 가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말린 거야. 문종이 안 된다. 내 아들을 멀리 타지까지 보낼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하니까 의천이 몰래 궁궐을 나가버립니다. 정말 가출이라고 하죠. 질풍노도의 시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출을 해가지고 그것도 몰래 자기 신분을 속이고서 밀항선 그 불법배 있잖아. 그걸 타고 당나라를 건너가요. 거기서 열심히 공부를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복귀해가지고 이른바 이때를 거쳐가지고 크게 활약하게 되는 거지. 누가? 의천이요. 그렇죠. 누구의 아들이다? 문종의 아들이 되겠다. 자, 불교의 장려와 의천의 활약이죠. 1085년 송나라에서 불법을 닦았던 아우 의천이 돌아와 불경과 경서 1,000권을 바치며 흥왕사회 여러분 여기 교장도감이라고 붙여주세요. 교장도감을 세울 것을 건의하자. 교장도감은 뭐야? 누가 세운 거야? 의천이 세운 거야. 건의하자 이를 실행에 옮기게 하였다. 의천은 송, 요, 일본 등지에서 거의 4,000여 권에 달하는 불교 관계 서적을 구입하여 그러니까 돈 진짜 많았나 봐. 이 책 한 권이 진짜 엄청 비싼 거거든 당시에. 예. 구입하여 이를 바탕으로 교장을 간행하였다.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까지 배웠던 거. 자, 첫 번째 대장경 초조 대장경. 초자가 처음 초자. 초조 대장경. 우리 초심을 잃지 말자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초자가 처음 초자. 똑같은 거야. 그 다음에 이게 바뀌는 게 의천에 의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교장.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있었던 6차 교육과정 때는 근데 지금도 물론 그렇게 쓰는 교수님이 있으면은 그렇게 쓰시는 교수님이 시험 문제 내면은 교장으로 내지 않고 제가 배웠다시피 뭐라고 냅니까? 속장경으로 시험 문제 내기도 해요. 교장과 속장경은 같은 말이야.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교장 다음에 뭐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빨만 대장경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팔만 대장경을 다른 말로 다시 만들었다. 제조 대장경이라고도 합니다. 뭐라고 한다? 제조 대장경. 왜? 다시 제자 써가지고. 왜? 이 두 가지가 여러분 몽골 침략 때 어떻게 됐거든요? 소실됐기 때문이죠. 붙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초조하고 교장이 몽골 침략 때 소실됐기 때문에 이른바 다시 뭘 만들었다는 거야? 빨만 대장경을 만들게 됐던 것이다. 자, 그렇죠? 요거 꼭 알아두시면 되겠다. 지금 교장을 만드는 것이 되어 있고요. 2번 보세요. 13층 금탑과 그다음 금탑이 아니라 금탑과 국청사의 설립. 자, 거기 보시면요. 국청사를 지켜야 했다 밑줄. 자, 그러면요. 문종이란다. 그 의천이 지었던 절. 의천은 여러분 인물사 문제로 굉장히 잘 나오는 승려인데 그 의천이 만든 절. 첫 번째 흥왕사. 흥왕사. 그 다음 하나 뭐가 되겠습니까? 국청사. 근데 여러분 흥왕사는 사실 외울 필요가 없지. 왜? 말고 해석하면은 왕권을 흥하게 하자는 거지. 자기가 뭔데? 자기가 왕자잖아. 그럼 자기 형들이 다 뭐고? 왕이고 자기 아버지도 왕이었으니까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하지 않겠어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왕자다 보니까. 그러니까 흥왕사라는 절은 이건데 자 여기서 요 포인트. 요거 뒤집어봐. 요렇게 나오기도 한다. 왕흥사는 여러분 뭐가 되겠지? 이거는 백제무왕 때지. 의자왕의 아버지였던 무왕이 만든 게 왕흥사고요. 흥왕사하고 국청사는 뭐가 되겠다? 이거는 의천이 됩니다. 그래서 흥왕사와 뭘 구분하자? 왕흥사를 반드시 구분해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요거. 자,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숙종 보세요. 숙종은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왕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제일 중요한 왕 태조, 왕건, 호족, 통합정책 또는 호족, 융합정책. 그다음 두 번째 중요한 왕이 4대 광종, 왕건의 강화, 호족의 견제. 그다음에 6대 중앙통치제 완성, 유정치의 확립, 성종. 누굴 기억하자? 최승로하고 김심원을 기억하자. 8대 현종, 어디의 완성? 지방의 완성, 뭐의 완성? 5도 양계, 삼경, 사도부, 팔모. 그 다음에 11대 문종이에요. 뭐의 지급? 공원정의 지급이 뭐의 융성? 사학의 융성. 방금 배웠고 그 다음에 중요한 왕이 숙종이야. 숙종. 그럼 그 흐름들 봐야 돼. 숙종. 엄청 중요한 왕이다. 숙종. 자, 밑줄. 주전도감의 설치. 가려고 쓰세요. 의천의 건의. 의천의 건의. 여러분 전자가 돈전자야. 우리 돈을 약간 좀 이렇게 좀 세게 발음해서 쩐이라는 표현 쓰자. 쩐. 우리 예전에 뭐 그 S본부에서 쩐의 전쟁이라고 하는 박신양 씨 나왔던 것도 있었잖아. 그 쩐이 돈이잖아. 그 쩐인데 그럼 주전도감이라는 건 돈을 만드는 기관이야. 그럼 제가 어제 제 기억에 얘가 이쪽에다 돈 한번 정리했던 것 같아. 거기서 돈을 겁나게 찍는 왕이 누구다. 그 해동통보, 해동중보, 활구 막 돈 찍었잖아. 그게 만들었던 그 돈을 만드는 그 기관이 이 주전도감이에요. 이 주전도감. 알겠어? 하지만 널리 유통돼 안 돼? 안 돼. 전국적인 확대돼 안 돼? 절대 안 돼. 알겠지? 예. 자, 거기 밑줄. 은병을 주조하였다. 은병. 그 다음 별표. 해동통보. 그러니까 여러분 답은 간단하지. 최초의 화폐가 뭐야? 건원중보였지. 그 다음에 공양왕 때 마지막 왕이었던 공양왕 때 저하 있잖아. 그거 두 개 빼고 다 누구 체크하면 돼? 고려 숙종 체크하면 돼. 그 정도야. 그만큼이나 고려 숙종 때 되게 많이 화폐를 만드는 게 뭐야? 숙종 때란 말이야. 엄청나게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남경중시 밑줄. 남경여창도감을 두어 궁궐을 세웠으며 1102년에 예부의 건의에 따라 서경에 기자사, 저 기자를 모시는 사당이라 이거지. 그렇죠? 기자사를 세우기도 하였다. 자, 별표, 별무반. 숙종한테 중요한 거는 주전도감하고 별무반이죠. 정주성에서 연거푸 이른바 누구에게? 여진족에게 고려의 군대가 패배하자 윤관 동그라미 위에 쓰세요. 신흥 문벌 귀족. 윤관이 있습니다. 신흥 문벌 귀족.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문벌 귀족 이자겸과의 대립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죠? 신흥 문벌 귀족. 윤관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른바 별무반을 구성하였다. 자, 한번 쓰고 갈까요? 별무반 구성. 기병으로 구성된 신기군, 보병으로 구성된 신보군, 그 다음에 승병으로 구성된 항마군. 그래서 기병주축, 보병주축, 그 다음에 승병주축. 그렇죠? 이른바 신기, 신보, 항마군이 되겠다. 요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 자, 4번에 신법 밑줄. 무력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왕권에 의한 개혁을 실시하였다. 그래서 숙종 때 여러분 왕권이 굉장히 강했던 거로 지금 현재 보고 있다는 얘기지. 그렇죠? 근데 고려 숙종이든 조선 숙종이든 사실 성격이 정말 더러워. 조선 숙종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성격 파탄자고 이 사람 성격 장난 아니야 진짜요. 신하의 뺨을 때리는 게 한두 번이 아니야. 네? 그러니까 약간 성격을 보면 태종 이방원과 비슷해. 때리면서 신하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죠? 쉽게 말해서. 그죠? 예. 어쨌거나 굉장히 강력한 왕권을 갖고 있었던 왕이라는 거고요. 5번에 천태종의 융성. 그러니까 의천이 되게 많이 이제 의천이가 언제야? 순종 때를 거쳐서 선종 때를 거쳐서 숙종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활약하는 거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그 의천의 활약이라는 측면이 나오면은 선종 때하고 언제 활약했다는 거야? 숙종 때 활약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봐봐. 그 선종 때 내가 써놨잖아. 불교의 장류와 뭐의 활약? 의천의 활약. 그리고 선종 때만큼이나 더 활약했던 것이 언제야? 숙종 때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의천은 되게 많은 뒤에 그 임금 때,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문종한테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 뒤에는 계속 활약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전도감도 설치하시게 되시고, 그 다음에 뭐도 설치하시고, 교장도감도 설치하게 되시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불교뿐만 아니라 쉽게 말해서 대장경도 만드시고, 돈을 만드는 뭐에도 주전도감에도 활약하게 되시고, 의천은 그 뒤에 되게 많은 활약을 하신다는 얘기야.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 천태종 얘기했죠. 자, 의천이 왕실불교였던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한 이후에 교종 중심의 선종 통합을 시도하면서 밑줄 국청사를 창건하고 개창하였다. 여러분 저기 위에서 국청사의 설립 나왔지.
그때부터 완성해가지고 여러분 이때 그 숙종 때 완성했다는 얘기야 이 말은. 알겠지? 그러니까 선생님 왜 선종 때 국청사 설립 나오고 밑에 또 나옵니까?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때부터 완성해가지고 언제, 그러니까 선종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제 완성됐다는 거야? 숙종 때 완성됐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그러니까 국청사가 언제 만들어지는 안 나와. 누가 만들어진 게 나오냐고. 누가? 의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뭐와 더불어서? 왕사가 아니라 흥왕사. 그렇죠? 예, 그거 좀 구분합시다. 자, 넘어갑니다. 자, 밑줄 서적포의 설치. 자, 여러분 고려시 때 뭐가 뜬다고요? 사학이 뜬다고. 사교육 12개가 뜬다고요. 그럼 사학이 융성한다. 반대로 뭐가 죽는다는 거야? 관학 교육이 그만큼 위축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뭘 보여주는 거야? 구제학당을 중심으로 한 사학 12도가 있죠? 여기 뭐가 있어요? 국자감이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뭔가 해야 되는 거야. 공교육진흥책, 관학진흥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른바 관학진흥책으로서 숙종 때 국자감에 출판업을 하는 서적포를 여기서 설치를 합니다. 그렇죠? 사학의 융성으로 인해 유축된 관학은 공교육이잖아. 공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국자감에 출판업을 담당하는 서적포를 설치해서 책을 많이 찍기도 하였다. 그 다음에 숙종의 아들이 예종인데요. 예종 때 보시면요. 그거부터 먼저 합시다. 2번부터 먼저 합시다. 7제 보세요. 국자감에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전문 강좌. 여기 몇 개야? 9개였지. 여기는 7제입니다. 7개 설치해요. 제. 여러분 제라고 하는 것은 과목을 얘기하는 거야. 과목. 여러분 알다시피 한국사, 뭐 국어, 영어 이런 것처럼 과목을 얘기하는 거야. 7제 설치하고 그 다음에 장학재단으로서 양연고.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서 이제 학문기관으로서 청연각. 그 다음에 보문각. 이런 걸 설치했던 것이 언제가 되겠다? 예종 때가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숙종과 예종은 굉장히 이제 잘 나오는 요즘의 임금들 중에 하나인데 이 둘의 공통점으로 얘기하면은 이 첫 번째 관학진흥책, 관학. 제가 노란색 표시한 게 뭐야? 공교육진흥책이야. 공교육이 당시 뭐야? 관학이라고 하는 거잖아. 또 하나가 관학진흥책이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여진정벌이야. 여진정벌. 누구 정벌이라고요? 여진정벌. 그래서 아버지였던 숙종 때는 여진을 정벌하기 위해서 뭘 구성했고 별무반을 구성했고 하지만 숙종이 병사함으로써 여진정벌을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여진정벌은 누구 때로 넘어가는 거야? 예종 때로 넘어가서 여진을 정벌하고 그쪽 지역에 뭘 쌓게 되는 거야? 동북 구성을 쌓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이 둘의 공통점. 자, 옆에 쓸게요. 잠깐 정리 좀 합시다. 칠판 정리 좀 하고. 여기다 쓸까? 자, 첫 번째 이들의 공통점은 여진 정벌과 연관이 있다. 두 번째 공통점은 관학진흥책. 숙종과 예종이 요즘에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왕이다. 그리고 지금 올해에도 한번 나왔죠. 올해 누구 나왔습니까? 숙종이 나왔죠. 국가직에. 그렇죠? 2017년 4월 국가직에 숙종이 대놓고 나왔었죠. 물론 그 문제는 뭐였습니까? 돈을 겁나게 찍었다. 누구냐? 숙종이다. 주전도감. 그거 나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좀 알아두시면 되겠다. 하나 여진정벌, 하나는 관학진흥책. 자, 거기서 밑줄입니다. 관학을 진흥하기 위해 국자감의 7제 동그라미. 특히 밑줄 별표. 묵과 준비 과정이었던 강해제가 편성되었다. 강해제는 그거예요. 강해제지 제. 그럼 7제 안에 포함되어 있겠지. 7개니까. 그 중에서 이제 묵과를 교육하는 기관이 뭐였다는 거야? 무술을 교육하는 기관이 뭐였다는 거야? 강해제인데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삼국시대 때 무술 교육 기관이 있었나? 삼국시대 때. 잘 생각해봐. 화랑이라고 하는 무술 교육 기관이 있었지. 그리고 고구려 장수왕 때 평양에 경당이라고 하는 무술 교육 기관도 있어. 경당. 뭐 하는 거야? 싸우는 거야. 목검 하나 줘서 야 막 싸우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삼국시대에는 무술교육기관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단 얘기야. 고구려는 경당, 신라는
나 화백해 얘기해 버렸어. 신라는 화랑도. 근데 여러분 고려는 강해제. 무술을 교육하는 기관이 있다는 거야. 야. 근데 조선은 없어요. 조선은 무술 교육하는 기관이 없어. 물론 조선시대 할 때 배우는데 지금 염두에 두라. 다시 한번. 삼국시대 무술 교육 기관이 있어 없어? 있다고. 하나가 경당, 하나가 화랑, 두 번째가 고려는 뭐라고? 강해제. 조선은 있다 없다? 조선은 없어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은 없고 나머지 나라는 무술 교육 기관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야. 알겠죠? 네. 강해제 하나 알아두시고, 또한 1119년에 국학에 뭘 설치하고 양현고를 설치해서 장학재단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3번의 밑줄 청년곽과 보문각을 설치했다. 그럼 이제 1번 봅시다. 1번 별표 동북구성. 자, 동북구성의 위치 지도 하나만 그립니다.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지도는 못 나와. 지도는 못 나와. 지도는 못 나오는데 이거를 위치를 여기가 여기다, 여기는 여기다 라고 주장한 학자나 그 책이 중요한 거지. 자, 동북구성의 위치를 보면 하나는 여기입니다. 하나는 여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입니다. 위치가 다르죠. 자, 여기가 어디냐면요, 이른바 두만강 이북 700리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제가 노란색 표시한 이쪽은요, 함흥 길주 이남이라고 얘기합니다. 위치가 다르지. 그러니까 동북구성 위치를 보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봐봐. 여기. 자, 여기 있죠. 여기. 제 빨간색 표시한 부분 있죠. 여기. 보여요? 보여 안 보여? 오래 붙을 사람은 여기 보일 거야. 보여 안 보여? 지금 다 대답을 하시네. 여러분들 아주 훌륭하십니다. 네. 여기가 그러면 여기가 정주성이에요. 아까 그러면 숙종 때 정주성에서 여진족한테 그 연거푸 패배했다는 내용을 우리가 배웠지. 그 정주성이 여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 패배하니까 이른바 고려가 숙종 때 뭘 구성해서?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이라고 뭘 구성해서? 별무를 구성해서 누구 때 출동하는 거야? 숙종 때 출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종 때 출동을 하는 거잖아. 출동을 해가지고 정주성을 중점적으로 여진족을 쫙 몰아내버린단 말이야. 근데 그리고 또 여진족을 몰아내고 나서 뭘 쌓았던 거야? 이른바 동북 구성을 쌓았던 거 아니야? 동북 지역에 몇 개 성을 쌓은 거야? 9개 성을 쌓은 거 아니야? 근데 위치가 하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가 있어요. 이게 한백겸의 동국지리지야. 한백겸 같은 사람은 여기다. 동북구성 위치가 여기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아니다. 두만강 이북 700리다. 라고 주장하는 책은 고려사예요. 고려사. 그럼 잘 보세요. 고려사는 관찬입니다. 관찬. 관찬이 뭐야? 국가가 만들었다는 거죠. 국가가 어떻게 했다? 편찬했다. 관찬. 그 다음에 동국시리즈는 한백겸이라는 사람이 개인으로 편찬한 사찬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볼 때는 어디가 진짜 같습니까? 물론 정답은 없어. 좀 더 연구가 필요한데, 학계의 지금 다수설은 어디냐면요, 논문 같은 거 보면 학계 다수설은 이른바 고려사 기록이에요. 두만강 이거 700리야. 여기야. 왜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 첫 번째 이유는 이런 거 쓰지 마세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여기면 그 뒤에 동북구성을 누구의 애원에 의해서 여진족이 다시는 까불지 않겠습니다. 봐주세요. 여진족의 애원이 있어서 돌려준단 말이야. 고려가. 다시 누구한테? 여진족한테. 근데 우리가 돌려준 이유는 첫 번째 여진족의 애원이 있었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여기를 수비할 때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고려 1년 국방 예산에 거의 뭐 절반 이상이 든단 말이야. 여기 하나만 지키는데.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돌려줬다는 얘기인데, 자, 여기면 여러분 우리가 방비가 곤란했을까? 비용이 많이 들었을까? 아니, 개경에서 출발해서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그리고 방비가 어렵다는 게 이유가 될 수가 없어, 실적으로. 근데 여기면 당시 여러분 고려의 국경선이 어떻게 쳐져 있습니까? 압록강에서 도련포까지 어떻게 쳐 있어? 천리장성이 쳐 있잖아.
그러면 천리장성하고 지금 함흥길주 있는 지역은 거의 붙어있어 안 붙어있어? 붙어있지. 그럼 여기가 과연 방비가 어려웠을까? 천리장성이 우리 영토가 붙어있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가 아마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야. 왜냐면 여러분 여기가 제가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하얀색으로 표시해 볼게. 여기 있죠. 이렇게 여기 여기가 산악지대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 동북 여기 정주성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 여기 동북구성이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얘기가 아니야. 근데 여기가 산악지대다 보니까 여기 다 연중이 매복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분명히 많은 피해나 희생이 있었을 거라고. 그러면 여기가 방비가 쉬운 거야, 어려운 거야? 어렵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뭐였을 가능성이 높은 거야? 동북구성일 가능성이 높아.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동북구성 위치가 뭐 기역이냐, 니은이냐, 디귿이냐 나온다 못 나온다? 못 나와. 중요한 거는 두만강 일북 700리라고 중요한 게 고려사고 함흥길주 이놈은 중요한 게 한백겸의 동국 지리지다. 이게 중요한 내용인 거야. 알겠습니까? 동북구성 위치는 두 가지로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다? 비정되고 있다. 알겠죠? 요거. 자, 1107년에 윤관, 오연총 등으로 하여금 여진족을 쳐서 대파하게 하고요. 이듬해 구성을 설치하였다. 하지만 방비의 어려움과 여진족의 애원, 수구 세력들의 책동도로 결국 구성을 반환하였다. 특히 여러분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때 동북구성을 쌓고 나서 돌려준단 말이야. 돌려주는데 내부적으로 이제 그 경원이 씨, 이제 이자겸 쪽에 가문하고 이제 윤관 쪽하고 대립하게 돼. 그래서 이제 윤관 쪽이 뭐가 되겠습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신흥문벌귀족. 그다음에 이제 그 이자겸 쪽이 뭐가 되는 거야? 원래 있어도 그냥 구문벌귀족, 보수적 문벌귀족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대립하게 되는 건데 숙종 이후 때 이제 이거 그러니까 예종 이후 때, 숙종이 아니라 예종 때 돌려주게 되면서 신흥문벌귀족이었던 누구하고? 윤관하고 원래 이제 보수적 문벌귀족이었던 누구하고 이자겸 이쪽 가문하고 둘이 대립을 하게 된다고. 대립을 하게 되는 건데 이자겸이 엄청나게 윤관을 겁나게 까요. 거의 뭐 이 새끼는 나쁜 새끼야 진짜 내가 봐도 겁나게 깐단 말이야. 까니까 예종이 결국 너무 얘네가 세다 보니까 이자겸이 세다 보니까 결국 윤관을 동북구성이라고 하는 좀 이제 좀 쓸데없는 거 만들어서 많은 고려의 국가적 예산을 쓰게 했다. 그런 명목을 들어가지고 윤관을 쫓아내버려. 예종의 본 마음은 아니었거든. 왜 예종은 누굴 통해서? 윤관을 통해가지고 이자겸을 견제하려고 했단 말이야, 예종이. 근데 윤관이 가버리니까 독주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완전 진짜 대박이 돼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윤관을 귀양 보내고 나서 얼마 뒤에 다시 윤관을 소환시켜요. 누가? 귀양에서 풀어줘가지고 예종이 불러들여가지고 윤관으로 하여금 누굴 견제하려고 했던 거야? 이자겸을 견제하려고 했었는데 윤관이 컴백하자마자 복귀하자마자 얼마 뒤 병사예요. 그러니까 이자겸을 견제할 만한 세력이 부재해버리는 거지. 없어져 버리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자겸의 완벽한 독주. 그래서 예종 때와 누구 때를 거쳐서 인종 때를 거쳐가지고 이자겸이 엄청난 권력을 잡게 된다는 거야. 누가 부재함으로써? 윤관이 부재함으로써.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동북구성이 바로 그 동북구성이 반하는 자체가 누구의 몰락까지 이어진다. 신흥문벌귀족이었던 누구의 몰락? 윤관의 몰락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사료에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누가 독주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자겸은 독주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렇지? 네, 그렇게. 자, 4번 보세요. 해맹국의 설치. 해맹국을 설치하여 빈민의 시약. 자, 그럼 아까 동서대비원은 뭐였어? 응? 동서대비원. 자, 아까 배웠던 동서대비원은 당시 병원. 지금 배우는 건 뭐야? 해민국이죠. 해민국. 자, 해민국은 여러분 오늘날의 약국과 좀 비슷한 거예요. 약을 처방하는 곳이야.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둘 다 어쨌거나 의료기관은 맞지? 의료기관은 맞는데 동서대비원은 병원이고요. 해민국은 뭐가 되겠다? 약국이 되겠다. 알겠죠? 요거. 차이점 알아두시면 되겠다. 자, 8관의 개체 밑줄만 치세요. 8관에는 뭐 계속 열렸던 거지? 언제 폐지되고 나서? 성종 때 일시적으로 폐지됐지? 왜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연등회와 같이 폐지가 됐잖아. 성종 때 연등회 폐지인데 써드릴게요. 말로 하고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못해. 써드릴게요. 자, 태조 왕건 때 훈요 10조에 의해서 연등회와 팔관회를 중시할 것 강조했고, 그 다음에 성종 때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연등회 팔관회의
폐지인데 여러분 이건 당연히 일시적인 폐지지. 자, 절대 뭐가 아니다? 불교 탄압이 아니다. 절대 아니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고려는 무슨 국가야? 무조건 불교 국가야. 그러니까 연동회와 팔간회가 폐지됐기 때문에 성종 아니 누구야? 최승로는 불교 탄압을 강조했다면 틀린다고. 성종은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최승로와 더불어서 뭘 강조했다? 유불 통합을 강조했다고. 유불 통합. 알겠지? 그 다음에 현종 때 연동회 팔간회의 부활. 요거 정리. 연동회는 무슨 행사? 불교 행사. 팔간회는 무슨 행사? 불교 플러스 도교 행사. 그렇죠? 같이 좀 알아두시면 되겠다. 그리고 팔간회 같은 경우는 올해 국가직 문제에서 나왔었죠. 제가 알기로 16번인가 그 뒷문제에서 나왔었는데 꼭 알아두시고요. 네.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8월달에 꼭 원서 접수해야 돼. 그 10월달에 지방 접수해야 돼. 까먹으면 안 돼. 알겠지? 네. 자, 6번에 문벌 귀족과 측근 세력의 대립. 자, 예종은 화폐 정책 등에 대한 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왕이었던 누구? 아버지 숙종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다음 페이지 7번 보세요. 간무 파견. 예종은 집권 초기부터 지방 농민들의 몰락과 유망은 도망가는 거야, 도망. 우리 유랑한다고 하지, 유랑. 도망가는 거야. 유망이 심화되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예종은 즉위 초부터 부세 감면, 부세가 세금이잖아. 그치? 세금 감면 등의 조치를 단행하였고 속현에 간무를 파견하기 시작하였다. 자, 자 보세요 여러분들. 주현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요. 속현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고려 지방의경 중에 하나야. 주현은 이 말 그대로 지방관이 파견된 지역이에요. 속현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이야. 선생님 그러면은 속현에 지방관 파견되지 않았으면은 그쪽 백성은 누가 통치하나요? 향리가 통치를 했겠지. 근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 향리의 힘이 강해진다는 거는 중앙집권 체제가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거의 준지방관. 지방관은 아닌데 준지방관. 그게 간무라는 거야. 간무를 속현에 파견해서 뭘 하려고 했었다? 중앙집권 체제를 보완하고자 하였다는 얘기죠. 그렇죠? 다시 한번 주현은 뭐라고요? 지방관이 파견된 지역. 속현은 뭐라고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인데 그쪽에는 누가 통치하다 보니까 향리가 그쪽의 지방의 실세로서 통치하다 보니까 누굴 파견해서 간무를 파견했다 얘기야. 자, 구제도감 설치 빗줄. 임시도감 임시기구로서 병자의 치료와 빈민의 구제를 목적으로 설치한 기구로서 예종 때 개경에 전염병이 돌 때 처음 설치되었다. 여러분 이때는요 우리 뭐 사극에서 많이 보지만 전염병이 한번 돌면은 이렇게 하얀색 마스크 같은 거 써가지고 막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게 막 전염병 돌면은 그쪽 지역에 막 사람들 그냥 다 화장해 버리고 마을을 그냥 다 초토화시켜 버리잖아. 그러니까 전염병이 한번 돌면은 그러니까 당시에는 의료 기술이 그만큼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도. 그렇죠? 예,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구제도감을 설치하였다. 라는 거고. 자, 다음 페이지. 자, 이제 여러분 우리는 제도타 파트의 내용을 좀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은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